풍미를 위해서 럼 넣어주셔도 됩니다. 매끄럽고 윤기도 나고 이 크림 슈 안에 짜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마탕비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클래스 시간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 커스타드 크림인데요. 커스타드 크림은 영어로는 페이스트리 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에서 풍기다시피 페이스트리 크림, 제과 크림, 이렇게 제과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크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커스타드 크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유와 노른자, 그리고 설탕, 밀가루,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넣어서 완성을 하는데요. 이 재료들이 만나서 어떻게 크림의 형태를 갖추게 되냐면 노른자가 열을 받아서 응고하게 되고, 그리고 밀가루에 있는 전분 성분이 열을 만나서 호화되는 과정에서 이 크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계란 노른자 6개의 분량과 우유 340g, 그리고 설탕 100g, 박력분 34g, 그리고 바닐라빈 페이스트를 이용을 할 거예요. 집에 혹시 홀 바닐라 빈이 있으시면 절반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또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커스타드가 다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바닐라 익스트랙트는 알코올과 바닐라를 숙성시켜서 만든 제품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재료를 혼합해서 우유에 넣고 가열을 하잖아요. 95도에서 100도까지 저희가 끓여주면서 크림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먼저 넣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60도 이상부터 기화돼서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끓이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바닐라 익스트랙트가 향과 같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림을 다 완성하고 마지막에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넣어주셔야 바닐라 향이 끝까지 크림 안에 잘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커스타드 크림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슈크림. 슈 안에 노란색 크림, 그게 바로 커스타드 크림이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생크림을 휘핑해서 넣게 되면 디플로매트 크림, 부드러운 버터랑 섞게 되면 무슬린 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안 머랭하고 섞게 되면 시부스트 크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변주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커스타드 만들기 시작을 해볼 건데요.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흰자를 보관을 해두시고 나중에 다른 베이킹에 쓰실 거라면 그 노른자가 흰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마카롱에 쓸 거다, 그랬을 때 머랭을 내야 하는데 노른자가 흰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흰자는 머랭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리를 하다가 흰자에 노른자가 조금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과감히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스타드 크림을 만들 때 사용할 전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박력분만 사용을 하는데요. 전분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두 개를 반반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박력분만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낼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분만 사용했을 때에는 약간 탕수육 소스 같은 느낌 아시죠? 약간 젤리 같고 탱글탱글하고 점성이 조금 더 있는 커스타드 크림을 원하시면 전량을 전분으로 대체하셔도 좋고, 근데 나는 약간 좀 더 입에서 살살 녹고 부드러운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박력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박력분을 쓰느냐 전분을 쓰느냐의 선택은 자기 취향껏 선택하면 돼요. 크림의 형태가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있는 게 좋다, 그러면 전분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면 되고, 아니면 형태가 상관이 없다, 나는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박력분을 쓰시면 되고요. 밀가루를 사용하셨을 때에는 이 가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끓을 때까지 밀가루가 완전히 익어야 그 밀가루 특유의 풋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커스타드를 완전히 가열해서 완전히 조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커스타드를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할 도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테인리스 팬입니다. 커스타드를 다 끓여서 완성한 다음에 바로 이
옮겨서 바로 냉각을 시켜줄 거예요. 왜냐면 커스타드 크림은 2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세균 번식이 가장 활발해요. 이제 세균 번식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가열된 크림을 바로 스테인리스 팬에 옮겨서 넓게 펼친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서 빠르게 20도 아래로 내려주기 위해서 이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체가 필요한데요. 냉각을 한 다음에 체에 한번 걸러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밀가루 덩어리가 있을 수 있고 혹시 모를 계란 껍질, 그 다음에 계란 흰자가 응어리진 것들, 그거를 모두 깔끔하게 체에 걸러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매끈한 상태의 크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체에 한번 걸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고무 스패츌라와 1개의 거품기가 필요해요. 이따가 커스터드 크림 만들 때 거품기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저어줄 겁니다. 이거는 고무 스패츌라로는 안 돼요. 이게 금방 눌어붙고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꼭 거품기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2개의 스패츌라가 필요하냐? 계란 노른자에 설탕과 밀가루를 섞어서 거품기를 사용해서 섞었어요. 그 다음에 우유로 템퍼링 한 다음에 옮겨 담을 때, 이렇게 다 옮겨 담을 때 스크래퍼를 하나 씁니다. 근데 얘는 날 계란이 묻어 있죠. 그러면 이 커스터드 크림을 완성하고 이 다 완성된 커스터드 크림을 여기에 옮겨 부을 때 이 날계란이 묻은 스크래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No! 안 되죠. 왜냐면 날계란이 묻어 있으니까 걔는 살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날계란이 묻어 있는 건 못 쓰고 새로운 깨끗한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완성된, 조리가 완전히 끝난, 살균이 완전히 된 커스터드 크림을 스테인리스 팬에 옮겨줄 겁니다. 그래서 2개가 필요해요. 나 그럼 1개로 쓰고 하나 빨리빨리 설거지해서 쓰겠다. 안 됩니다. 얘를 여기다 옮겨 담고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고 여기 스테인리스 팬에 옮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분 30초까지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스패츌러 씻으러 왔다 갔다 하면 커스터드 크림 다 탑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달콤한 계란찜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드 크림을 만드실 때는 항상 자리를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개의 스패츌러를 준비하시는 게 허둥지둥 되지 않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얼추 설명이 끝났으니 커스터드 만드는 거 시작해 볼게요. 여기 준비된 계란 노른자 6개에 설탕을 붓고 박력분도 붓고 잘 섞어줄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설탕을 노른자에다가 붓고 빠르게 바로 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설탕이 노른자를 버닝시켜서 이렇게 까슬까슬한 입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드러운 크림을 완성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설탕을 노른자에 넣고 나서는 바로 거품기로 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다 여기에 넣느냐? 아니고요. 한 큰술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한 큰술은 이쪽 우유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우유를 데울 때 이 조금의 설탕을 넣어주면 그 우유를 끓이면서 우유에 있던 지방 성분이 위쪽으로 떠올라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유막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설탕을 이 정도 붓고 바로 저어서 설탕이 버닝 되는 걸 방지를 해줄게요. 이 정도까지만 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남은 설탕은 우유에 넣겠습니다. 계란 노른자가 다 깨지고 설탕이 좀 녹았다 싶으면 준비해둔 박력분을 모두 넣어줍니다. 자, 박력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나 여기서 이렇게 다 섞었다. 그럼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루가 남아있거든요. 이따가 우리 우유 데워서 끓기 직전까지 데워서 노른자에 절반 정도만 부어주고 온도를 맞춰주는 걸 할 건데
잘못해서 뜨거운 우유가 이 섞이지 않은 가루 부분에 닿으면 이 밀가루가 순간적으로 익어버려서 이렇게 덩어리를 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매끄러운 크림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마른 가루가 남아있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긁어주면서 잘 신경 써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닐라빈 페이스트를 우유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바닐라빈 페이스트는 지금 이 레시피 기준해서 4분의 1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유는 언제까지 데워주시면 되냐면 여기 냄비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는 정도까지만 데워주시면 됩니다. 우유가 데워지는 동안 스테인리스 팬과 스패츌러 2개도 옆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커스타드 크림은 냉장고에서 4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서 소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또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거다 보니까 너무 적은 양이면 크림을 만들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른자 6개의 분량이지만 내가 진짜 노른자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너무 적은 용량으로 커스타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란 노른자, 설탕, 당력분, 우유를 한꺼번에 섞으셔서 내열 그릇에다가 담고 랩으로 조금 덮어서 구멍 조금 뚫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렸다가 섞어주고 또 20초 돌렸다가 섞어주고 해서 점도가 생길 때까지 크림이 완성될 때까지 전자레인지에서 짧게 끊어서 조리를 해주시면 쉽게 커스터드 만드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양이 있을 때는 냄비에다 끓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냄비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끄고 절반을 노른자 반죽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 섞은 거품기는 냄비에 그리고 준비해둔 스패츌러를 여기에 노른자 반죽을 부으면서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날계란이 닿은 스패츌러니까 이따가 완성된 크림을 긁을 때 사용을 못하고 자 그러면 이제 노른자 반죽을 잘 저어준 다음에 불을 켜고 약불에다가 두고서 커스타드를 끓여볼게요. 중불에 넣으셔도 돼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끓어오르고 그러면 타기가 쉬워서 약불에다가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약불도 너무 무섭다, 눌러붙는 게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중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진짜 오래 걸리긴 하는데 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벌써 밑에가 응고되기 시작을 했어요. 밑바닥 그리고 옆쪽까지 잘 저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게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30초에서 1분간 더 저어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 불을 꺼주시고 새로운 깨끗한 스패츌러로 스테인리스 팬에 옮겨줄 거예요. 넓게 펴서 랩을 덮어서 냉동실에 넣어서 빠르게 냉각을 시켜줄 건데요. 이때 랩을 덮으실 때에는 커스타드에 완전히 밀착되게 랩을 덮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커스타드 크림이 뜨겁게 가열이 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랩을 밀착해서 덮지 않으면 냉각을 하는 동안 랩 표면에 수증기가 맺혀요. 그러면 랩을 뜯을 때 랩에 맺혀있던 물방울들이 다 커스타드 크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균 번식에도 안 좋고 그리고 물방울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커스타드에 들어가서 비율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랩을 밀착시켜서 덮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서 빠르게 식혀줄게요. 커스타드 크림이 냉각이 다 되어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랩을 한번 벗겨볼게요.
커스터드 크림이 잘 만들어졌으면 랩이 이렇게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만약에 랩에 커스터드 크림이 막 묻어나온다 그러면 커스터드가 완벽하게 조리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 더 끓였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스터드 크림을 사용하기 전에 한번 체에 걸러줄게요. 여러분들은 좀 큰 채반 사용하셔서 이렇게 야금야금 누르지 않고 좀 팍팍 체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체에서 다 걸러졌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남은 크림까지 알뜰하게 잘 긁어주시고요. 윗부분에 보면 약간의 밀가루 덩어리들, 흰자, 그리고 큰 바닐라 빈까지 모두 잘 걸러졌어요. 매끄럽고 윤기도 나고 부드럽게 크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닐라 익스트랙을 쓰실 분들은 지금 바닐라 익스트랙 1작은술 정도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으로 럼 있으신 분들은 풍미를 위해서 럼 넣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커스터드 크림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크림을 클래스로 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처음에 배울 때에도 책에서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섞어야 하는지, 특히 점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 더 저어서 묽어지는 타이밍에 그만두세요 라고 나와 있었는데 도대체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런 걸 스스로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쓰이는 빈도는 굉장히 많으니 정말 완벽하게 배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제가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 만드는 이 클래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그리고 약간의 이론 지식과 함께 완벽한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커스터드 크림도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슈도 같이 함께 만들어 보셔서 이 크림 슈 안에 짜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그럼 진짜 안녕!